즐거운 태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세 번째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로 육아라는 책이에요. 힘 빼고 나만의 규칙대로 아이를 양육한다는 이론을 담고 있는 책이에요. 처음에 딱 시작하면 뭐든지 열심히 해봐야 되겠다,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데 힘을 빼라고요? 지쳤을 때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잘하고 있다라는 네. 희망을 얻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키우는 게 아니라 옆에서 지켜봐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고. 이 책은 작가는 정신과 전문의가 두 명의 아기를 키우면서 경험을 통해서 해야 될 일 대신에 하지 않아도 될 일에 대해서만 막 적어놓은 책이에요.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적는 대신에 대전제가 아이가 어떻게 자라도 괜찮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다른 책들은 우리 아이를 밝게 키우려면, 우리 아이를 외향적으로 키우려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게 아니라 아이는 사실 밝지 않아도 괜찮고 소심하고 겁이 많은 아이여도 괜찮다라고 얘기해요. 아, 모든 아이들이 다 보물 같은 존재다라는 네, 책이군요. 오케이. 1장은 제로 육아로 생활을 바꾸기인데 번아웃 증후군이라고 알고 계시나요? 네, 너무 노력하다가 엄마가 탈진해서 포기할 정도로 몰아붙이면은 오히려 엄마가 아이에게 화를 내게 만드는 역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육아는 긴 오래 달리기처럼 천천히 완주를 목표로 해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쵸. 막상 잘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자기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습니다. 안 해도 되는 거 첫 번째, 모유수유. 엄마들이 막 모유수유하면 면역력이 높아지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아토피 생겨서 병원 가봤자 의사가 분유 먹어서 키웠어요? 이런 질문은 절대 안 한대요. 과학적으로 연관이 없는 건데 어렴풋한 믿음이다. 모유수유로 엄마와 아이 차이 기를 수 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분유수유를 하면은 덤으로 엄마 아빠 둘 다의 애착을 키울 수 있대요. 그쵸. 아빠도 분유를 먹일 수 있기 네. 때문에 아빠와의 관계도 개선을 할 수 있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힘들면 하지 마라. 물론 더 좋다 뭐 이건 아니지만 엄마가 힘든데 굳이 억지로 부담 가질 필요 없다. 그 외에도 안 해도 되는 것들을 엄청 많이 늘어놓고 한두 장 분량으로 설명하거든요. 쭉쭉 저는 안 해도 되는 거 목록들. 목록은 여기를 네. 참고하세요. 여기 올려놨습니다. 이 칸이에요. 먹기 싫어하는 밥 억지로 먹이기, 집중력 최대 20분인 어린아이들 데리고 나가서 외식하기, 고치기 어려운 불면증을 있는 아기를 데리고 수면교육하기. 이거는 내가 성숙하면 아이들은 저절로 통잠을 잔대요. 굳이 막 안 되는데 억지로 노력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기랑 같이 자는 것도 그냥 한 돌쯤 되면 분리를 하래요. 오히려 더 엄마와 아빠 모두에게 더 좋대요. 기저귀 빨리 떼기. 스트레스 받을 거라고 기저귀 값 돈 나가는 거 빼곤 없대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돈은 제가 벌어오겠습니다. 빠밤. 아이의 말 경청하기도 할 필요 없대요. 듣다가 사실 아기가 너무 말이 많아서 정신이 흐트러지면은 그냥 우와 이 정도 주임새만 해주면 된대요. 난 집중 못하는 나쁜 엄마야 이럴 필요 없다. 약간 건성건성 대답해도 뭔가 엄마 아빠에게 약간 면죄부를 준 거네요. 네, 그 정도면은 아이에겐 충분하대요. 물론 힘이 있을 땐 들어주고. 그 다음에 아이의 질문 공격은 그때그때 다 답해줄 필요 없대요. 노트 한 건 마련해두고 적어두고 엄마가 나중에 관련된 책 사줄게 읽어봐 이 정도로만 해줘도 된대요. 칭찬도 그냥 잘했네 이거면 되지 얘 저 지난번보다 뭘 잘했고 이럴 필요 없대요. 그 다음에 부모와 놀이도 해줄 수 있는 만큼만 해주면 되지. 정신과 의사 생활을 하다 보면은 아이가 문제가 생겨서 찾아오는 경우는 부모가 학대했을 때지 부모가 적게 놀아줘서 문제가 생긴 아이는 한 명도 없었대요. 그렇죠. 네, 능력껏 놀아주고 학대만 안 하면 된대요. 예민하게 자랐다, 괜찮다 그거 했잖아요 아까 처음에. 네. 스티븐 잡스도 굉장히 예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이폰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유명한 사례가 하나 껴져 있네요. 네, 성공을 이끌 수 있었던 거는 스티븐 네. 잡스의 예민함 때문이다. 그 다음에 소심한 아이. 세상에 억지로 해야 되는 일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심해도 아이가 세상에 나가면 저절로 바뀔 일이지 엄마가 그걸 소심함을 없애주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대요. 그렇죠. 사회에 나가면 어쩔 수 없이 이 소심함이 바뀔 네. 수밖에 없더라고요. 뭔가 문제를 해결할 때 이 소심함은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친구 없는 아이를 엄마가 집에서 왜 친구를 못 사겨 어떻게 하면 사귈 수 있을까 이렇게 해버리면은 막 학교에 간식을 돌린다든지 그 친구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러면 아이는 더 집에서조차도 내가 왜 그런 아이일까 부담감 소외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아이가 집에 와서라도 그냥 편하게 있을 수 있게 집에 와서 엄마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밖에서 소외된 아이를 집에서 꼭 안아주기만 하면은 그걸로 된 거래요. 친구를 억지로 만들어주려고 하지 말래요. 저도 여기 경험이 하나 있는데 굳이 가정에서 이렇게 튼튼한 아이는
사실 밖에서 어떤 공격을 받아도 별로 큰 영향을 받지 않더라고요. 근데 정말 가정에서 아이를 많이 사랑해주고 키우면 이 아이는 자존감도 굉장히 높아지는 경험을 많이 했었어요. 저도 사례를 네. 많이 봐서. 36개월까지 엄마가 키우라고 그때 천일에 눈 맞춤해서 그랬잖아요. 자기 의사 동료들 사례를 들면서 거의 3개월 후에 복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다 잘 자랐대요. 아무 문제 없대요. 3년을 기준으로 3살 버릇 8까지 간다고 해서 3살 때까지를 네.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네, 엄마가 불안해하는 게 오히려 더 아이가 더 불안해하는 길이고 그냥 엄마가 어차피 복직할 거면 엄마 마음이 그냥 편하게 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래요. 복직을 해서도 난 괜찮다 이렇게 하게. 그 다음에 애착. 아이가 요구를 할 때 양육자가 빨리빨리 적절하게 반응만 해주면 애착이 생긴대요. 꼭 그 대상이 엄마여야 될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아이는 누군가에게 애착이 생겨서 건강하게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을 해준다는 전제하에 할머니라든지 할아버지가 네. 육아를 좀 도와주셔도 아기가 성장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걸 네, 전혀 말씀하고 없다고 있군요.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럼 좋습니다. 네. 빠밤. 제로 육아로 2장에 대한 내용인데 교육을 바꾸던데 뭐 아이한테 말 억지로 걸기, 영어 CD 틀어주기, 학습 습관 기르기, 적성 찾아주기, TV 시청 금지하기, 오감 발달 교구 사용하기 이런 거 다 필요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책 읽는 시간 정해두지 말고 아이가 원하는 책 그냥 사주고 아이한테 책 읽고 느낀 점 묻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더 안 좋다고. 맞아요. 느낀 점 때문에 더 접근하기가 더 싫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 갔는데 책 못 읽게 하지 말라 하더라고요. 공부하라고. 부엌일 이렇게 다른 집안일 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식기세척기를 사더라도. 그래야 힘을 내서 아이랑 좀 더 뭘 할 수 있으니까. 아, 부모의 경우도 에너지를 조금 아껴서 육아에다가 조금 이렇게 전환을 시켜달라는 네. 내용도 있네요. 그 다음에 스마트 기기 활용할 때는 부모가 사줬으니까 그 스마트 기기는 부모의 것이라는 걸 확실히 하고 여기선 좀 단호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저 최근에 저 외식을 갔는데 화장실에까지 스마트 기기를 애기 오줌 싸는 데까지 갖고 가서 애기가 스마트 기기를 보면서 오줌을 싸더라고요. 네. 정말 그거 보면서 이건 좀 아니다 싶었어요. 네, 이 사람도 그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식사 시간에도 웬만하면 처음부터 보여주지 않는 걸 추천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왕 자라서 이제 활용할 거면 스마트 기기로 소비하는 아이 말고 좀 스마트 기기로 어떤 컨텐츠를 창조하는 도구로 활용하라고. 빠밤. 그 다음 3장이에요. 제로 육아로 훈육을 바꾸던데 훈육은 최소화하래요. 남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에만 근데 개입을 하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는 전두엽이 덜 발달된 상태라서 고집이 세고 화를 내고 울고불고 말보다는 눈물을 흘리고 폭력적이래요. 그래서 차라리 훈육을 필요로 하는 상황을 줄이라고 하더라고요. 공공장소에 조금 더 크면 데려가고. 아직 학생들은 또는 어린 친구들은 아직 전두엽이라는 게 발달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 20대 때쯤 돼야지 발달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조절이 안 되는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뭐라고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대요. 어떤 책은 훈육의 시기를 그래도 만 3살은 돼야 애가 알아듣는다 말이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건 아니래요. 그때 해도 못 알아듣는데요. 꾸준함이라 생각하고 그냥 10개월 정도 되는 진짜 어린 아기라도 잘못하면은 이건 잘못했어 라고 잘 알려주고 훈육을 그냥 끝없이 반복하는 수뿐이래요. 그냥 막 키울 순 없으니까. 전두엽이 덜 발달된 아이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잘못했으니까 이건 안 한다. 끝. 타임아웃 을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이 뭐 잘못했으니까 저기 가 있어 이렇게 몇 시간 동안 가만히 있어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하지 말래요. 효과 없대요. 우는 이유를 아이가 좀 자라서도 막 우는데 우는 이유를 모르겠으면 그냥 안아주기만 하래요. 그쵸. 위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네. 그리고 어떤 장소에서 고집을 부리면서 뗐을 때 있잖아요. 막 이거 사줘 막 이러면서 뗐을 때. 그러면은 설명하지 말래요. 왜 안 사주는지. 그런 거 필요 없고 집중을 딴 데로 돌리라고 하더라고요. 전두엽이 덜 발달된 상태라는 걸 잊지 말고 일일이 이유를 설명하는 것보다는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근데 우리 좀 이따가 그거 먹으러 갈까? 뭐 이런 식으로 집중을 돌리라는 거예요. 아, 그게 더 좋다는 거예요 지금? 네, 그게 더 낫대요. 너무 어린 아기한테는. 뗐으면 들고 딴 데로 간다. 주의를 딴 데로 돌린다. 울고불고 하면 조용한 데로 그냥 피해 안 갈 정도로 간다. 네, 그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네. 어차피 애랑 싸워서 뭐 하겠어요. 그쵸? 네. 빠밤. 마지막 4장인데요. 제로 육아로 나를 바꾼다는 거예요. 아기한테 화를 내는 이유가 막 요새 보면은 어릴 적에 상처가 엄마가 있고 엄마의 트라우마가 있고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사실. 그래서 엄마는 새로운 취미를 가지고 어렸을 때 뭐 자기한테 상처를 준 트라우마를 치료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그냥 빨리 실행
해요. 그런 것보다 더 빨리 효과적인 거는 잠을 하루 푹 잘 시간을 얻으래요. 이거 약간 그거예요. 감정 조절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의 에너지를 다시 돌이키는 거라서 딱 그거네요. 내 감정을 알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걸 배운다는 거네요. 제로육아는. 그 다음에 출산 후 몸무게 관리는 심심해지면 시작해라 하더라고요. 검은 옷만 입으면 마이너스 5kg 되니까 그런 거 잘 활용하고 아, 검은 옷 네. 잊지 마세요. 그리고 건강 관리는 다른 것보다도 그냥 가벼운 스트레칭이 최고다. 그리고 일상의 답답함을 벗어나려면 집 공간부터 정리해라. 여행 갈 생각 이런 거 하지 말고 집 청소부터 싹 하고 버리고 싶은 거 싹 버리고 좀 힐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가감하게 집안일을 좀 확 줄이는데 그 방법이 뭐 어른 거 아기 거 나눠서 세탁하고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아. 하지 말래요. 아 근데 좀 어릴 땐 해야 되겠죠. 전 신생아 때는 할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끊고 결론은 남들이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지 마라. 아둥바둥 할 필요 없다. 사랑하면 아이는 잘 자란다. 이 제로육아라는 책 여러분들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힘들 때 한번 읽어보셔요. 책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